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윤말수는 낡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손주 지우가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벌써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말순의 손가락은 거칠고 굵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온갖 일을 다 해봤지만 지금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허름한 원룸 빌라에서 손주와 단둘이 사는 삶이 팍팍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우만큼은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말수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다. 지우의 교복 셔츠가 찢어져 있었고 왼쪽 볼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가방 끈도 끊어진 채로 겨우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지우야, 이게 무슨... 말순이 다가가려 하자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평소에 할머니에게 꼭 인사를 하던 아이가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것이 이상했다. 잠깐, 지우야. 할머니 좀 봐라. 말순이 손주의 팔을 잡자 지우가 움찔했다. 자세히 보니 입술 끝이 터져 있고 목 부분에도 손가락 자국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그랬니? 응? 할머니한테 말해봐.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냥 넘어져서 그래요. 넘어져서 이렇게 될 리가 있나? 지우야, 솔직히 말해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할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말수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계란과 야채를 꺼내 지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말수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나갔다. 반찬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자꾸만 지우 생각이 났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가게를 잠시 맡기고 지우의 학교로 향했다. 학교 앞에는 학부모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말순이 다가가자 한 아줌마가 말을 걸었다. 어머, 지우 할머니시죠? 저희 아이랑 같은 반이에요. 아, 그래요? 혹시 우리 지우가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나요? 아줌마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요즘 몇몇 아이들이 지우를 좀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가 그러는데 점심시간마다 돈을 뺏긴다고.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장도윤이라는 애요.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던데. 아이들이 다 무서워해요. 말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장도윤은 아버지의 배경을 믿고 학급에서 왕처럼 군다고 했다.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은 화장실로 불러내 괴롭히고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도 한다고 했다. 지우는 특히 내성적이라 쉬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 하세요? 선생님도 좀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장도윤이 어머니가 교육청 고위직이라서. 말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교무실로 향해 담임 선생님을 찾았다. 김선희 선생님은 말순을 보자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지우 할머니시죠? 무슨 일로? 선생님, 우리 지우가 학교에서 맞고 다닌다면서요? 김선희는 잠깐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다툼이라고 생각해서. 다툼이요? 이게 다툼입니까?
말수는 어제 핸드폰으로 찍어둔 지우의 상처 사진을 보여줬다. 김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아이들을 불러서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요? 선생님, 이미 몇 달째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왜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주셨어요? 김선희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장도윤의 문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배경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성호 변호사는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고 부인 역시 교육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과 후에 관련 학생들을 불러서 상담을 해보고, 그럼 우리 지우는 언제까지 맞고 살아야 하나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김선희는 더 이상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말순은 결국 그냥 돌아서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다. 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럴 때는 자신의 무력함이 절절히 느껴졌다. 시장에서 반찬 파는 할머니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들어줄 것인가. 그날 저녁 지우는 더 심한 상태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코피까지 흘린 흔적이 있었다. 말순이 아무리 물어봐도 지우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할머니, 제발. 학교에 오지 마세요. 더 심해져요.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말순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손주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현관벨이 울리더니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나타났다.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도윤의 부모입니다. 말수는 가해자의 부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은 후 장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요즘 저희 아이 때문에 좀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란이요? 아이들끼리의 일인데 너무 크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말수는 이들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제 손주가 매일 맞고 들어오는데 그게 아이들끼리의 일이라고요? 장성호의 아내인 김미영이 나섰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우가 먼저 시비를 건 경우도 있어요. 저희 도윤이가 그러는데. 뭐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미영은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안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고. 그 순간 말순의 손이 떨렸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장성호가 아내를 말렸다. 여보, 좀 조심해서 말해. 할머니,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일을 더 이상 키우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좋을 게 없다고요? 제 손주가 맡고 있는데요. 김미영이 다시 끼어들었다. 할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저희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이 지역에서 제법 유명한 변호사예요. 저도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 일을 계속 문제 삼으시면 손해보는 건 할머니 쪽이에요. 말수는 그들의 위협적인 말투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다. 그리고 지우가 좀 이상한 아이라는 소문이 이미 학교에 돌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더 시끄럽게 하시면 지우만 더 힘들어질 텐데요.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은 아예 지우를 문제아로 만들 생각이었다. 장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할머니,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하는 부모이기도 하고요. 서로 선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말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싶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다. 그날 밤 지우가 돌아왔을 때는 더욱 처참한 상태였다. 옷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지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말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지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매일매일 너무 무서워요.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6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절망적인 말들이었다. 말수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지우야, 할머니가 있잖니. 할머니가 뭐든지 해줄게. 할머니도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우의 말에 말수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았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우의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가슴을 찢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계속 생각했다. 새벽 2시쯤 지우의 방이 조용해졌다. 말수는 안심하고 눈을 붙이려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말순이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지우가 목에 밧줄을 두른 채 변기 위에 올라서 있었다. 다행히 아직 뛰어내리지는 않은 상태였다. 지우야. 말순이 재빨리 달려가 지우를 안아내렸다. 지우는 할머니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할머니, 저 정말 못 살겠어요. 매일 너무 무서워요. 말수는 손주를 달래느라 온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어서야 지우가 잠이 들었다.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자신에게는 그 어떤 힘도 없었다. 장성우 같은 사람들과 맞설 방법이 없었다. 말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다. 지우는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지만 안 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억지로 보냈다. 매일 상처투성이로 돌아오는 손주를 보며 말순의 마음은 조금씩 죽어갔다. 어느 날 오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같은 반 학부모에게서 온 전화였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우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가 선생님이 겨우 말려서. 말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급히 학교로 달려갔다. 지우는 양호실에서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우야. 말순이 다가가자 지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에서 말수는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교장실에서 만난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지우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상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를 괴롭히는 놈들을 어떻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 문제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말수는 그들도 결국 장도윤의 배경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지우야, 할머니한테는 너밖에 없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밤 말수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지우를 잃게 될 것만 같았다. 무언가 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새벽 3시 말수는 거실에 나와 낡은 소파에 앉았다. 70년 인생을 돌이켜보니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 가난하고 무력한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말수는 문득 오래전 일들이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시절의 기억들이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바라보았다. 그 속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으로 향했다. 세상은 말순을 그저 가난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을 뿐 진짜 모습은 아니었다. 이제 그 진실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다.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잠들어 있던 과거를 깨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왔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지우는 어젯밤 일로 인해 며칠째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말수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지우야, 밥 먹어라. 말순이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를 상에 올렸다. 지우는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며칠 사이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할머니, 저 전학 갈 수 없을까요? 지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말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우야, 할머니가 돈이 있어야 전학을 가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말수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들에게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다. 장도윤의 부모 같은 사람들과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현관벨을 눌렀다. 말순이 문을 열자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박상훈 장학사입니다. 말순은 약간의 희망을 느꼈다. 혹시 지우의 일이 제대로 처리되는 것일까?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마주 앉은 박 장학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지우 학생 건으로 왔습니다. 학교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럼 이제 장도윤이란 아이를 제대로 처벌하시는 건가요? 박 장학사는 잠깐 머뭇거렸다. 그게 조사 결과 상황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하다고요? 양쪽 진술이 다르고 목격자들도 명확하지 않고 특히 지우 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말수는 어이가 없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매일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박 장학사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결론은 간단했다. 장도윤에게는 가벼운 주의 처분만 내리고 대신 지우에게는 전문 상담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우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 사실 지우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증언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하니 말수는 그들이 아예 지우를 문제아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가 그렇게 증언했는데요? 그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라서 박 장학사가 말을 흐리자 말수는 더욱 화가 났다. 분명 장도윤 측에서 미리 입을 맞췄을 것이었다. 장학사님, 이게 정의로운 처리인가요? 할머니, 저희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박 장학사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돌아갔다. 말수는 그가 떠난 후 한참 동안 분노에 떨었다.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가 친구 몇 명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우의 친구인 민수가 말했다.
장도윤이 지우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말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동영상이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다. 화면에는 지우가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장도윤과 그 무리들이 지우를 둘러싸고 있었다. 돈 가져왔어? 아니요. 할머니가 주신 용돈밖에. 그것도 내놔. 동영상 속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다. 그러자 장도윤이 지우의 머리를 벽에 박았다. 이 새끼가 거짓말하네. 어제 분명히 10,000원 있다고 했잖아.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장도윤이 지우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누군가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말수는 동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 이걸 언제 올렸다고? 오늘 오후요. 벌써 조회수가 1,000번 넘었어요. 말수는 즉시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미 퇴근 시간이라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할머니, 그 동영상은 이미 삭제됐어요. 아이들한테 주의를 줬고, 주의요? 이게 주의로 끝날 일입니까?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수는 전화를 끊고 절망했다. 아무도 지우를 도와주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장도윤의 배경을 의식해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밤 9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자 말수는 불안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우였다. 할머니, 저 지금 병원이에요. 뭐라고? 무슨 일이야? 다리를 좀 다쳤어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우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지우야, 이게 무슨 일이니? 계단에서 넘어져서. 의사가 말순을 따로 불렀다. 할머님, 이 아이 상처가 단순한 낙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꺾였는데 누군가 억지로 비튼 것 같아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신고를.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가 계속 넘어졌다고 하니. 말순은 지우에게 다가갔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정말로 말해봐. 누가 그랬니?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정말 넘어진 거예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지우를 재운 후 말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런 식으로는 지우가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다음 날 오전 현관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장성우와 김미영 부부가 변호사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다. 할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하죠. 이번에는 처음부터 위협적이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박지우 학생이 최근 우리 의뢰인의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요? 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고요. 말수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우가 언제 거짓말을. 장성우가 나섰다. 할머니, 저희도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왔어요. 우리 도윤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왕따요? 김미영이 거들었다. 지우가 거짓말로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다른 애들이 도윤이를 멀리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말수는 그들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 지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해 성향도 있고, 이런 아이가 우리 도윤이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됩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만약 지우 학생이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성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세금 문제나 위생 문제는 없으신지. 요즘 단속이 까다로워서요. 말수는 그들이 자신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김미영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죠? 5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지우를 다른 곳으로 전학 보내세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시고요. 말수는 그 돈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이 돈으로 우리를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수가 아니라 서로 좋자는 거예요. 할머니도 돈 필요하시잖아요. 장성우가 덧붙였다.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하시면 저희도 할 수 없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나 지우나 모두 힘들어질 겁니다. 말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다. 이렇게까지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나가세요. 할머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나가라고 했어요. 말순의 큰 목소리에 그들이 놀랐다. 할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말수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500만 원이면 지우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가 말했다. 할머니,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할머니, 저 그냥 죽을래요. 그럼 다 끝나잖아요. 말수는 깜짝 놀라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야, 할머니도 저 때문에 고생하고, 저도 매일 무서워 죽겠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순간 말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다음 날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지우의 친구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장도윤이 지우 욕하는 게시글을 학교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게시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우를 정신병자라고 하며 자해 성향이 있는 위험한 아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라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놓았다. 댓글들도 가혹했다. 대부분이 장도윤의 편을 들며 지우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었다. 말수는 그 글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이제 지우는 학교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지우의 목소리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그날 밤 2시 말수는 지우의 방을 확인했다. 다행히 잠들어 있었다. 말수는 거실로 나와 오래된 장롱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일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늙은 여자일 뿐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았다. 말순에게도 과거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잠들어 있던 과거가. 말순은 천천히 장롱으로 향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 상자 속에는 윤말순이 아닌 다른 사람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상자를 열자 낡은 명함들이 나왔다. 80년대와 90년대의 명함들. 그 시절 말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여왕벌이라고 불렸던 기업인이었다. 명함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말수는 기억을 되살렸다. 그 시절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 30년이 지났지만 그들 중 일부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이었다. 언론사 사장이 된 사람, 대법관이 된 사람, 대기업 회장이 된 사람들.
말수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그때의 자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후야, 할머니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란다. 말수는 중얼거리며 상자를 다시 정리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었다. 잠들어 있던 과거의 힘을 깨울 때가 온 것이다. 장도윤과 그 가족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새벽 5시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지우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던 아이가 겨우 편안한 잠에 빠진 것 같았다. 말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끓였다. 30년 만에 마시는 진짜 커피였다. 그동안은 티백이나 인스턴트만 마셔왔지만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원두 커피가 필요했다. 머리를 맑게 해야 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자 말수는 어제 꺼내둔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명함들 이상의 것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다이어리, 은행 통장,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을 담은 수첩. 말수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다이어리를 차례로 펼쳤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윤말순이 아닌 윤 회장이었던 시절의 기억들. 정말 오랜만이구나. 30년 전 말수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서 결국 중견 건설회사까지 소유하게 된 기업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 정치인들, 언론인들, 법조인들, 기업인들.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5년 말수는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했다. 회사를 매각하고 인맥을 끊고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말수는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냈다. 30년 전의 번호들이지만 일부는 아직 유효할 것이었다. 특히 그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네요, 김 사장.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이 목소리는 설마 말순 씨? 김철수, 현재 조선일보 사장이었다. 30년 전에는 사회부 기자였지만 말순의 도움으로 특종을 몇 차례 잡으며 승승장구했다. 맞아요. 윤말순이에요. 말순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 사장,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김철수는 잠깐 망설였다. 30년 만에 연락이라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말순 씨,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죠. 오늘 오후에 시간 되나요? 오늘은 좀 바쁘고요. 내일 오전은 어떠세요? 좋아요. 명동에서 만나죠. 옛날 그 카페 기억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순 씨. 네. 혹시 무슨 큰일은 아니죠? 말순은 잠깐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예민한 기자 출신다웠다.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내일 뵙죠. 전화를 끊고 말수는 두 번째 번호를 돌렸다. 이번에는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판사님. 누구시죠? 윤말순입니다.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다. 말순, 윤 회장님? 이진호, 현재 대법관이었다. 30년 전에는 검사였지만 말순이 제공한 정보로 몇 건의 대형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했다. 오랜만이에요, 판사님.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용히 살고 있어요.
혹시 시간 내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그런데 무슨 일로?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요. 이진우도 조금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혹시 법적인 문제는 아니시겠죠? 아니에요. 그냥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보죠. 연락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더욱 중요했다. 삼성 계열사의 회장으로 있는 박정우였다. 30년 전 말순이 위기에 빠진 그의 회사를 도운 적이 있었다. 윤 회장님,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정우 씨, 잘 지내고 있었구나.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혹시 오늘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곳으로. 네, 제가 예약해 놓겠습니다. 회장님, 네. 그동안 정말 찾고 있었어요. 은혜를 갚을 기회도 없이. 그런 말하지 마요. 오늘 보죠. 전화를 끊고 말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30년 만에 잠들어 있던 인맥들을 깨우는 일이었다. 그들 모두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반가워했다. 역시 진짜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 지우가 일어났다. 할머니, 오늘 학교 안 가도 되죠? 그래, 며칠 더 쉬어라. 지우는 할머니의 표정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할머니가 오늘 좀 나가야 할 일이 있는데 혼자 있을 수 있겠니? 네, 그런데 어디 가세요?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말수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다. 맨 안쪽에는 30년 전의 옷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비싸지는 않지만 품질 좋은 정장들, 구두, 핸드백들, 모두 말순이 윤 회장이었을 때 입던 것들이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어보니 여전히 맞았다. 거울을 보자 30년 만에 윤 회장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기업인의 모습이었다. 머리도 다시 정리했다. 30년 동안 대충 묶고 다니던 머리를 제대로 손질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할머니? 지우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맞죠? 말수는 미소를 지었다. 왜? 할머니가 이상해? 아니요. 그냥 너무 멋있어서요. 정우 말수는 박정우와의 약속 장소인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 도착했다. 예약된 프라이빗 룸에서 박정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박정우는 말순을 보자 일어서서 깊게 인사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 정우 씨, 많이 성공했네요.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박정우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표정이었다. 30년 전 그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 말순이 자금을 지원해주고 사업 파트너를 연결해준 덕분에 오늘의 성공이 있었다. 그런데 회장님, 그동안 어디서?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박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장사요? 손주랑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말수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다. 정우 씨, 제 손주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박정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학교 폭력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가해자 부모가 꽤 배경이 있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누군데 감히. 박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장성호라는 변호사예요. 부인은 교육청 고위직이고 장성호. 혹시 법무법인 정의에 있는? 네, 맞는 것 같아요.
박정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그 사람 알아요. 몇 번 일로 부딪힌 적이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요? 업계에서는 유명해요. 로비를 받고 판결에 영향을 주려 한다든지 허위 증거를 만든다든지. 말수는 박정우의 말을 듣고 확신했다. 정말로 악질적인 사람들이었다. 정우 씨, 도움이 필요해요.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수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회장님, 제가 더 고맙습니다. 드디어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네요. 오후 3시, 말수는 김철수와 명동의 오래된 카페에서 만났다. 30년 전에도 자주 만나던 곳이었다. 말순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철수는 말순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다. 혹시 성형수술이라도 하셨나요? 30년 전과 거의 똑같아 보이시는데. 말수는 웃음을 지었다. 그냥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런가 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많이 찾았는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김 사장,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김철수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말수는 지우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철수는 들으면서 점점 화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정말 악질이네요.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김 사장, 이 사건을 기사로 써줄 수 있을까요? 김철수는 잠깐 망설였다. 말순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요즘 언론도 조심스러운 게 많아서요. 특히 교육청 간부가 연루되어 있다면. 증거가 있다면요? 증거요? 말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게 뭔가요? 장도윤이라는 아이가 우리 지우를 괴롱이는 동영상이에요. 직접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김철수가 USB를 받아들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 사장, 장성호라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김철수의 눈빛이 변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하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탐사팀에게 맡겨보겠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저녁 6시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 일 잘 보고 오셨어요? 응, 잘 봤다. 지우는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다. 할머니, 혹시, 응? 뭔가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말수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우야,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요? 응. 할머니를 믿어라. 그날 밤 말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정우였다. 회장님, 벌써 몇 가지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빨랐네요. 장성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일단 급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 사람 작년에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을 뻔한 적이 있어요. 증거 조작 의혹 때문에. 조작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무마됐어요? 아마 로비를 쓴 것 같은데. 그리고 부인 김미영도 문제가 많아요. 말수는 관심 있게 들었다. 교육청 내부에서 비리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됐는데 그때마다 남편 힘으로 넘어갔어요. 특히 작년에는 예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뻔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문서로 정리해 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내일까지 완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장도윤 그 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도 같은 일을 했어요. 그때는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걸로 덮었대요. 말순은 분노가 치밀었다.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혀온 것이었다. 그 정보도 함께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다시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 오늘은 이진호 대법관과의 만남이 있었다. 대법원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이진호는 말순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판사님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네요. 모두 그때 회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30년 전 말순은 이진호가 검사로 일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 적이 있었다. 그 덕분에 대형 부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고 이진호의 승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판사님,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순은 지우의 상황과 장성호 부부의 협박에 대해 설명했다. 이진호는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네요. 특히 교육청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해요. 이진호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회장님, 제가 아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학교 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인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혹시 언론에 알릴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이진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역시 회장님답네요.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판사님, 만약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장성호는 변호사 자격정지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인도 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될 가능성이 높고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 장도윤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니까 소년법 적용을 받겠지만 이 정도면 소년원 송치도 가능해요. 오후에는 김철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말순 씨, 대박 터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성호 조사해 보니까 정말 문제투성이네요. 증거 조작, 위증교사, 로비.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사법계가 뒤집힐 것 같아요. 말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부인 김미영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이 상당해요. 언제 기사 낼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이면 톱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네. 혹시 보복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말순은 잠깐 웃었다. 김 사장,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철수는 말순의 말투에서 30년 전의 카리스마를 느꼈다. 아, 맞다. 회장님이시지. 그날 저녁 말순은 지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지후야, 내일부터 학교에 다시 다닐 준비해라. 네. 갑자기요? 이제 괜찮을 거야. 지우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장도윤이 더 심하게 괴롭힐지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할머니가 다 처리했으니까. 어떻게요? 말순은 지우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우야, 할머니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회사를 경영했었어. 꽤 큰 회사였지. 정말요? 그 시절에 만난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어.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했어. 지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이제 장도윤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장도윤의 부모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은 짓을 못하도록 만들 거야. 그날 밤 11시 말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말순 씨죠? 남자 목소리였다. 위협적인 톤이었다. 누구세요? 장성호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죠. 말수는 예상했던 전화였다. 왜 만나야 하죠? 당신이 뭘 하려는지 다 안다고요. 그런데 잘못 건드렸어요. 나를. 그래요? 그럼 어쩔 생각이세요? 장성호는 잠깐 말을 멈췄다. 말순의 태도가 예상과 달라서 당황한 것 같았다. 내일 오전에 조선일보에 나올 기사 봤죠? 그거 못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말수는 웃음이 나왔다. 어떻게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일해왔다고요. 언론사 간부들이랑 다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요? 기사 취소하고 조용히 넘어가세요. 그럼 저희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요. 말수는 장성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자신을 완전히 얕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장 변호사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김철수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장성호는 잠깐 멈췄다. 조선일보 사장 말인가요? 네. 그분과 제가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정우 회장은요? 삼성 계열사 회장 말입니다. 장성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분들도 제 친구예요. 30년 지기. 당신이 누구죠?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잘못 건드린 사람이 저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장 변호사님. 그게 내일 아침 기사 나오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말순은 전화를 끊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짜릿함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음 날 새벽 5시 말순은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확인했다. 조선일보이면 톱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유명 변호사 일가의 추악한 민낯. 학교폭력 은폐부터 사법농단까지. 기사는 장성호의 그동안의 비리를 상세히 파헤쳤다. 증거조작 의혹, 로비 수수 의혹, 그리고 아들의 학교폭력을 권력으로 덮으려 한 시도까지. 김미영의 교육청 내 비리도 함께 보도됐다. 특히 장도윤이 지우를 괴롭히는 동영상이 기사와 함께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말순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첫 번째 전화는 김철수였다. 말순 씨, 대박이에요. 기사 나간 지 2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반응이 좋군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완전히 분노하고 있어요. 댓글이 폭주하고 있고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기사 준비하고 있어요. 장성호 쪽 반응은 어떤가요? 완전 패닉 상태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온갖 사람들을 통해서 기사 삭제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김 사장 삭제할 생각은 없겠죠? 당연하죠. 이런 기사를 왜 삭제해요? 오히려 더 파고들어야죠. 두 번째 전화는 박정우였다. 회장님, 아침 기사 봤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네요. 정우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회장님, 장성호가 아침부터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고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랑 회장님 사이를 중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회장님, 오늘 오후에 교육청에서 긴급 감사팀이 꾸려진다고 해요. 김미영 관련해서요. 빨랐네요. 여론이 워낙 나쁘니까
교육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전 9시 지우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다. 말수는 신문을 보여줬다. 지우야, 이거 봐라. 지우는 기사를 읽으며 점점 눈이 커졌다. 할머니, 이게 정말 장도윤 얘기예요? 그래. 그리고 이 동영상도 내 얘기고. 지우는 자신이 괴롭힘 당하는 동영상이 기사에 실린 것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이러면 학교에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히려 이제부터는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할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지우야, 이제 당당하게 학교에 다녀라. 할머니가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오전 10시 말순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장성호였다. 윤말순, 당신이 뭘 한 건지 알아.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당연히 알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본인이 망가뜨린 거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제 손주를 괴롭힌 게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그까짓 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 순간 말순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까짓 애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장성호,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대체 누구야? 지우 할머니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제발 좀 봐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시작됐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말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30년 만에 느끼는 복수의 쾌감이었다. 점심시간 말수는 지우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동정이 아닌 놀라움의 시선이었다. 저기, 혹시 신문에 나온 그 할머니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손주 괴롭힌 변호사 일가 혼내준 그분. 대단하시네. 나 같으면 어떻게 저런 유명한 사람들한테 맞설 생각을 했을까? 지우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신기해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대단하다고 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오후 2시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다. 윤말순 할머니시죠? 네. 교육청 감사팀입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내서 면담 가능하신가요? 언제든 괜찮아요. 그럼 4시에 교육청으로 오시겠어요? 오후 4시 말수는 교육청에 도착했다. 감사팀 팀장인 이수진 장학관이 직접 맞이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아침 기사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교육청 공무원이 이런 일을. 면담실에서 이수진은 김미영의 비리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다. 말수는 박정우가 제공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다. 이 정도면 파면은 확실하겠네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보복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럴 힘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그랬다. 저녁 뉴스에서는 장성호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모습이 나왔다. 김미영도 교육청에서 직위 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 밤 장도윤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김선희입니다. 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능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할머니, 장도윤이 오늘 자퇴서를 냈어요. 말수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내일부터 지우가 학교에 나와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지우를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영웅이요? 네. 강자한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아이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말수는 지우에게 소식을 전했다. 지우야, 장도윤이 자퇴했어.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응. 그리고 내일부터 당당하게 학교에 다녀라.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할머니. 말수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괜찮다. 다 끝났어.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30년 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장성호 일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리고 말순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제의 성과는 만족스러웠지만 장성호 일가는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정우였다. 회장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장성호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회장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말수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요? 회장님의 과거, 특히 95년에 회사를 갑자기 정리하신 이유를 파고들고 있어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30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산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정말 깊이 파고든다면 찾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회장님, 장성호가 조폭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어요. 조폭이요? 네. 법무법인이 겉모습이고 실제로는 뒷돈 세탁이나 불법적인 일들에 개입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말수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우 씨, 보안을 좀 더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보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네. 혹시 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알아야 대처할 수 있을 텐데요. 말수는 잠깐 망설였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다. 나중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오전 9시 지우가 학교에 가기 전에 말순과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학교 가도? 응, 괜찮을 거야. 오히려 지금이 가장 안전할 때야. 지우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혹시 장도윤이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 애는 이미 자퇴했고 아버지도 지금 자기 문제로 바빠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래도 말수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우야, 할머니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 해.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니. 지우가 학교에 간 후 말수는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 후속 기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오후에 2탄이 나갈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장성호의 조폭 연루 의혹을 다룰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김 사장, 혹시 장성호 쪽에서 저에 대한 정보를 캐려고 하지 않던가요? 김철수가 잠깐 망설였다. 실은 있었어요. 어젯밤에 익명으로 전화가 왔는데 말순 씨에 대한 과거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데 말순 씨, 네. 혹시 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사람이 계속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그때 일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사장, 혹시 그런 연락이 또 오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말수는 박정우와 만나기로 했다. 강남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박정우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회장님, 상황이 좀 심각해요. 어떻게요? 박정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장성호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회장님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소문이요? 회장님이 95년에 회사를 정리한 게 불법적인 일 때문이었다는 식으로요. 세금 포탈이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도망쳤다는. 말수는 그들의 치졸함에 화가 났다. 전부 거짓말이죠? 물론이에요. 하지만 일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해명하기 어려워져요. 말수는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정말 과거의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정우 씨, 95년에 제가 왜 회사를 정리했는지 알고 싶어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누군가 죽었어요. 박정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가요? 제 딸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다.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어떤 재벌 3세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박정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사건을 덮으려고 그쪽에서 온갖 압력을 넣었어요. 경찰도, 검찰도, 언론도 모두 입을 다물었고요. 그럼 딸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박정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 후에 저는 그들과 똑같이 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권력과 돈으로 약한 사람을 짓밟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었거든요. 회장님.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선량하게만 살아서는 악한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말순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지우를 보면서 30년 전 제 딸이 생각났어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박정우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고마워요, 정우 씨. 오후 3시 말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말순 씨? 거친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모를 사람이야. 그런데 요즘 유명해졌더라. 말수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전화라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이세요? 간단해. 장성호님이 전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 뭐죠? 적당히 하고 물러나라는 거야. 안 그러면 손주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말순의 혈압이 올랐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지. 할머니,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래요? 그럼 저도 충고 하나 해드릴게요. 뭐?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장성우한테 전해주세요. 30년 전에도 저보다 훨씬 큰 놈들이 저를 건드리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라고요. 뭐라고? 그리고 제 손주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때는 정말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말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분노 때문이었다. 즉시 박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 씨, 지우 보안 강화해 주세요. 학교 앞에 사람을 배치하고요. 무슨 일이에요? 말수는 방금 받은 전화 내용을 설명했다. 이런, 정말 못된 인간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 이제 정말 전면전이 될 것 같아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5시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다행히 아무 일 없어 보였다. 지우야, 학교는 어땠니?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애들이 저한테 완전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어떤 애들은 사인해달라고 하고, 어떤 애들은 용감하다고 하고, 완전 영웅 취급이에요. 말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학교 생활이 재미있겠네. 네. 그런데 할머니. 응?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장도윤네 집에서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말수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김철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말순 씨, 오늘 오후 기사 보셨어요? 아직 못 봤는데요. 장성호 조폭 연루 의혹 기사가 나갔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이제 검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말순 씨, 한 가지 더 있어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장성호 측에서 오늘 법무법인을 통해서 저희 신문사에 정정보도 요구서를 보냈어요. 정정보도요? 네. 기사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면서 오히려 말순 씨가 과거에 불법적인 일을 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순은 예상했던 반격이었다.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당연히 거절하죠. 우리 기사는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니까요. 그럼 이제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말순 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한테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장성호 일가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날 밤 11시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장성호 본인이었다. 윤말순, 당신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야?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연하죠. 알겠어. 그럼 나도 끝까지 가보자. 당신이 95년에 뭘 했는지 다 파헤쳐서 세상에 알리겠어. 그래 보세요. 당신 딸 얘기도 다 나올 거야. 그때 그 사건 말이야. 말순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제가 30년 동안 조용히 살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었던 줄 알아요? 장성우가 잠깐 말을 멈췄다. 제 딸을 죽음으로 내몬 그 재벌 3세.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감옥에 있어요. 10년 전에 다른 사건으로 잡혀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30년간 모은 증거들이 검찰에 전달됐거든요. 장성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장성호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을 건드린 게 당신 인생 최대의 실수였을 거예요. 말수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결점만 남았다. 새벽 6시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뉴스를 확인했다. 어제 김철수가 낸 후속 기사가 톱뉴스로 다뤄지고 있었다. 장성호의 조폭 연루 의혹은 이제 의혹을 넘어서 거의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앵커가 말했다. 장성호 변호사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검찰은 이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육청의 김미영 장학관은 어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우의 변화였다. 할머니, 저 학교 가도 되죠? 지우가 교복을 입고 나왔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학교 가기를 무서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해 보였다. 물론이지. 그런데 지우야,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어제 친구들이 카톡으로 계속 연락 왔어요. 다들 저한테 고생했다고 하면서 오늘 같이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지우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 이제 당당하게 생활해라.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우야, 할머니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해. 네. 지우가 학교에 간 후 말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정우였다. 회장님, 아침 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장성우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네요. 그런데 회장님, 박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걱정스러워졌다. 네. 어젯밤에 장성우가 회장님한테 전화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누가 그러던가요? 저희 보안팀에서 회장님 전화를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혹시 위협적인 연락이 올까 봐서요. 말수는 박정우의 세심함에 감사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더 확신이 섰어요.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장성우가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회장님한테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말수는 웃음이 나왔다. 합의요? 네. 자기들이 모든 것을 사과하고 배상금도 지불할 테니 더 이상 추궁하지 말아달라고요. 얼마나 제시했는데요? 5억 원이요. 말수는 그 금액에 놀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거절하세요. 예상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정말 끝까지 가시는 거죠? 당연해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오전 10시 김철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말순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성우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해요. 오늘 오후 2시에. 뭘 발표한다는 거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말순 씨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순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김 사장,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말순 씨, 혹시 95년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말순은 잠깐 침묵했다. 30년 동안 숨겨온 아픈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좋다고요? 네. 사람들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점심시간 말수는 지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뉴스에서 장도윤 아빠가 기자회견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 들었어. 괜찮을까요? 할머니 욕하는 거 아니에요? 말수는 지우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짠했다. 지우야, 걱정 안 해도 돼. 할머니가 다 준비하고 있어. 정말요? 응. 그리고 지우야, 만약 오늘 뉴스에서 할머니 옛날 얘기가 나와도 놀라지 마라. 옛날 얘기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열심히 널 지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오후 2시 장성호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말수는 TV 앞에 앉아서 지켜보았다. 장성호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나타났지만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다. 며칠 사이에 급격히 늙은 것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 장성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근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저는 30년간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일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성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제 아들 도윤이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도윤이는 사실 피해자였습니다. 박지우라는 학생이 먼저 괴롭혔고 도윤이는 그저 자신을 방어했을 뿐입니다.
말수는 그의 뻔뻔함에 혀를 찼다. 그런데 윤말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 가족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성호가 드디어 말순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30년 전에 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더욱 주목했다. 1995년 윤말수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수백억 원을 빼돌려서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TV를 보며 그의 거짓말에 분노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고 심지어 자살자까지 나왔습니다. 장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자신을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하지만 말수는 침착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장성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윤말순의 딸이 1995년에 자살했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인 윤말순의 범죄 행각이 드러날까봐 괴로워해서였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다. 30년 전 가장 아픈 기억을 이렇게 왜곡해서 말하다니. 즉, 윤말순이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그쪽을 바라봤다. 박지후였다. 지우가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장성호 변호사,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제가 박지후입니다. 당신 아들 장도윤에게 괴롭힘을 당한.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당신 아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매일 돈을 빼앗고 때리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장성우가 당황했다. 너, 내가 여기 뭘 알아?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지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할머니는 30년 전에 딸을 잃고 너무 슬퍼서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저 같은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 조용히 사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모함하지 마세요. 지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장성호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저를 지켜주신 영웅이라고요. 그 순간 기자회견장 입구에 말순이 나타났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지후야. 말순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 지후가 말순에게 달려가서 안겼다. 말순은 지후를 안아주면서 마이크 쪽으로 걸어갔다. 기자 여러분. 말순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위엄이 있었다. 제가 윤말순입니다. 장성호 변호사가 방금 말한 것들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말순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30년 동안 숨어 살던 그녀가 드디어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선 순간이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30년 전 기업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다. 방금 장성호 변호사가 저에 대해 말한 것들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장성호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말순의 기세에 눌려서 입을 다물었다. 1995년 제가 회사를 정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횡령이나 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은 잠깐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충격의 탄성이 일었다. 가해자는 당시 유명 재벌가의 3세였습니다. 그 사건을 덮기 위해 온갖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 30년 전의 아픔이 묻어 있었다. 경찰도, 검찰도, 언론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여 들었다. 결국 제 딸은 세상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권력도, 돈도, 인맥도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데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권력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장성호를 향한 시선들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30년 후 똑같은 일이 제 손주에게 일어났습니다. 말순이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권력 있는 집안의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부모들이 그것을 권력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제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손주만큼은 해주고 싶었거든요. 말순은 잠깐 멈춰서 장성호를 바라보았다. 장성호 변호사, 당신이 방금 한 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장성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어머니에게 내가 딸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 일인지 모르세요? 기자들이 장성호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니까요.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뭘 말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말순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30년 전 제 딸을 죽음으로 내몬 그 재벌 3세의 이름은 김태준이었습니다. 현재 김씨그룹 전 회장이죠.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김태준은 10년 전 대형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복역 중인 인물이었다. 그분이 10년 전에 잡힌 이유를 아세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 검찰에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말순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성폭행 증거, 은폐 시도, 압력 행사. 모든 증거를 30년 동안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장성호가 완전히 당황했다. 그리고 장 변호사님. 말순이 다시 장성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조폭과 연루된 증거도 이미 검찰에 넘겼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이죠. 뭐라고?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로비로 받은 돈, 조작한 증거들, 협박한 사람들의 리스트까지 모두 있습니다. 말순이 서류 봉투에서 문서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신이 2018년 박씨 기업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내용이고, 이것은 2020년 정치인 로비 사건에서 당신이 받은 뒷돈의 계좌 추적 결과이며, 이것은 당신이 협박한 피해자들의 진술서입니다. 장성호는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리고 부인 김미영 씨의 교육청 비리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말순이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특정 교육업체와의 유착,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특혜,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 은폐 시도까지.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윤말순 씨, 이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말순은 침착하게 답변했다. 제가 30년 전에 사업을 할 때 만났던 분들이 지금도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도와주신 건가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장성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조작이다. 모두 조작된 증거들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말순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기자 여러분, 저는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신 건가요?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말순의 목소리에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30년 전 제 딸 같은 피해자가 지금 제 손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때 지우가 말순의 옆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응, 지우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우의 말에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저는 30년 전에는 제 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손주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다. 장성우 변호사님. 말순이 마지막으로 장성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책임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장도윤 군도 소년법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장성우는 더 이상 항변할 힘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단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순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이제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 네, 할머니.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말순과 지우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뉴스에서는 오늘의 기자회견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앵커가 말했다. 오늘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말순 씨는 30년 전 딸을 잃은 아픈 과거를 털어놓으며 손주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행동이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성우 변호사 측이 제기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장 변호사의 각종 비리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내일부터 장성우 변호사와 김미영 전 장학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말순은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정말 끝난 건가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순은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우야, 할머니가 평범한 사람이었던 적이 언제 있었니? 지우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말순의 핸드폰에는 축하 연락들이 쏟아졌다. 김철수, 박정우, 이진호. 30년 전의 인연들이 모두 연락을 보내왔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연락은 다른 곳에서 왔다. 할머니, 저 김민수 엄마예요. 지우 친구.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사실 저희 민수도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전학을 보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할머니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 전화가 여러 통 왔다. 비슷한 경험을 한 학부모들, 권력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 말순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지우를 지킨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는 걸. 며칠 후 장성우는 구속됐다. 김미영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장도윤은 소년원에 송치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변화였다.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권력형 학교폭력에 대한 연속 기획 기사를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은
학교 폭력 척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 말순의 용기가 사회 전체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것이었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말순은 평소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말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럼요. 일해야죠. 그런데 말순 씨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요즘은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됐다. 동네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예전에는 동정의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존경의 눈빛이었다. 할머니, 오전 10시쯤 지우가 학교에서 일찍 나와서 시장을 찾았다. 지우야, 수업은? 오늘 체육대회라서 일찍 끝났어요.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지우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밝고 당당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지우야, 학교 생활은 어때? 너무 재미있어요. 애들이 저한테 학생회장 출마하라고 계속 그래요. 학생회장? 네. 저처럼 당당하게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 학생들을 대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해봐라. 정말요? 할머니가 응원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뒤에 있잖니. 점심시간 말순과 지우가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 뉴스에서 친숙한 소식이 들려왔다. 장성호 전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들과 유착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미영 전 교육청 장학관도 직권 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한편 이들의 아들 장도윤은 소년원에서 2년간 처우를 받은 후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지우가 뉴스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그런데 할머니. 응? 이제 할머니가 유명해지셔서 제가 더 자랑스러워요. 실제로 말수는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각종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시민단체에서는 명예 고문을 맡아달라고 했다. 심지어 정치인들도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말수는 대부분 거절했다. 지우야,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손주 키우는 평범한 할머니. 평범하다고요? 할머니가?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평범한 할머니가 어떻게 대기업 회장이랑 친구고 대법관이랑 아는 사이예요? 그건 옛날 얘기고. 그리고 평범한 할머니가 어떻게 나쁜 사람들을 혼내줘요? 말순도 웃음을 터뜨렸다. 알겠어, 알겠어. 할머니가 평범하지 않다고. 오후에 박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정우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뭔가요? 저희 회사에서 청소년 장학재단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사장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회장님보다 적합한 분은 없을 것 같아서요. 말수는 잠깐 생각해봤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크게 어려운 일은 없어요. 한 달에 한두 번 회의 참석하시고 중요한 의사결정 때 조언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말수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저녁에 김철수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말순 씨, 큰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우리가 쓴 기사 시리즈가 이번에 언론상 대상을 받았어요. 축하해요, 김 사장. 말순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시상식에 같이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동 수상자로 모시고 싶어서요. 저도 상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말순 씨인데요. 그날 밤 말순은 지우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할머니, 요즘 정말 바쁘시죠? 좀 그렇긴 해. 그래도 좋은 일들이잖아요. 응, 그래.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말수는 지우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우야,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정말요? 응. 내가 당당하게 맞선 덕분에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얻었을 거야. 실제로 지우의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도 참기만 했던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했지만 그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었다. 숨어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었다. 며칠 후 말수는 30년 만에 딸의 묘를 찾았다. 수진아. 말수는 딸의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엄마가 이제야 널 지켜주지 못한 걸 만회했구나. 바람이 불어와서 말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내 조카 지우가 정말 잘 자랐어. 너처럼 착하고 용감한 아이로. 말순은 꽃을 놓고 한참 동안 묵념했다. 수진아, 이제 엄마도 당당하게 살 거야. 내가 못다한 삶까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지우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할머니, 학생회장 선거에서 1등 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밤 말수는 일기를 썼다. 30년 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로써 모든 일이 정리됐다. 30년 전 수진이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 무력감은 이제 없다. 대신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지우를 지켜낸 것, 그리고 비슷한 상황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준 것. 이제 나는 다시 윤말순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 지우가 있고 지우 같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면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했다. 할머니, 지우가 학교 가기 전에 시장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우가 신문을 들고 왔다. 일면에 말순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제목은 평범한 할머니에서 사회 변화의 아이콘으로였다.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말수는 신문을 보며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자신이 이런 일을 해낸 것인가? 지후야. 네. 할머니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저요? 응. 너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할머니를 강하게 만들었어. 지우가 말순을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지우야. 그 순간 말수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30년 전 딸을 지키지 못했던 무력한 어머니에서 손주를 지켜낸 강한 할머니로 윤말순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장의 아침 햇살 속에서 할머니와 손주가 나누는 따뜻한 포옹. 그것이 모든 복수와 응징보다 더 아름다운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었다. 지후야, 이제 학교에 가거라. 늦겠어. 네. 할머니도 장사 열심히 하세요. 지우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마음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도 지우 같은 아이들이 당당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그것이 30년 전 하늘나라로 떠난 딸 수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는 말순의 정겨운 호객 소리.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다. 세상을 바꾼 할머니, 희망을 만들어낸 영웅이었다. 싱싱한 반찬 사세요. 할머니표 정성이 들어간 반찬. 그렇게 윤말순의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